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은 연세대 수리 논술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김지훈 선생님인데 자기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아, 네. 자, 김지훈 선생님 그 수리 논술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낭비에 대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연세대에서 2012학년도 기출 문제인데 낭비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문제에 영어 제시문 넣고 그리고 2020 모의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수리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료해석 문제도 따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2020 모의 형태로 만들었는데 근데 수리를 좀 어렵게 출제했다면서요. 예, 이번에는 왜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낭비, 그다음에 어떤 작업의 효율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성질을 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표준화와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표준화와 자율성이라는 맥락에서 예. 그래서 어떤 그 수치가 변하면서 이 작업의 효율 또는 생산의 효율이 바뀔 수 있다. 이것을 가장 그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로 분석해야겠구나. 그래서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로 바꿨습니다. 그럼 함수 문제면 1차 함수 문제? 아니죠. 1차 함수는 너무 쉽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서 2차 함수와 유리 함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어. 전체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충분히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우리 경희대 사회계열의 수리논술 문제랑 비교하면 그쵸. 그 정도. 근데 경희대 사회는 조금 더 쉽죠. 쉽죠. 1차 함수 나오고 예. 뭐 선형계획법 나오고 예.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난이도는 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연대 2020 모의논술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한 게 예. 어떤 의도가 있나요? 이 연대 모의 문제를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해석하고 문제 난이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난이도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혹시 실제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게 적응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미 큰 시험 작년에 뭐 수능이나 논술을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죠. 내가 평소에 풀던 문제를 시험장 가서 만났는데 못 풀겠더라. 이런 심리적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만나서 이걸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걸로 풀리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저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출제자 말은 예. 어렵다 이 말이네. 그렇죠. 어렵죠. 어렵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고통스럽구나 문제 푸는 동안 그래도 한번 견뎌만 해봐라. 그래야 상황에 대한 적응이 쉽다. 뭐 이런 얘기로 예. 압축되죠. 예. 그럼 지금부터 출제자의 해설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대비 순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함수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와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기본적인 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함수식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타나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변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함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양상, 최대값 증가나 감소 또는 극대나 극소를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지를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 함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산업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성한 함수, 그리고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함수 두 가지를 제시해 줬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나누어지긴 하는데 그 구간이 조금 어렵게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진 함수 두 함수가 모두 구간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더했을 때 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로 2차 함수하고 유리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특성과 유리함수의 특성 이것을 알고 있고 그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는 자, 그래프의 양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가와 감소 또는 극대나 극소 아니면 이 그래프 자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떤 지점들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화 정도에 따른 함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표준화 정도를 P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 함수에 따라서, 그 P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에서 주어진 P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짝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죠. 구간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구간이 확실한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P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율성 정도에 따른 함수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자율성 정도는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Q가 5일 때가 있고 8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GT라는 자율성 정도에 따른 함수는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최종 효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Q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똑같이 구간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주어진 Q를 대입해서 이 구간도 설정하고 이 함수도 설정해서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Q가 5일 때입니다. 자, P는 이미 7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P에다 7을 대입한 함수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산수니까 일단 써두면 뭔가가 보입니다. 안 써놓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Q가 5일 때 가볍게 아래 첨자 이렇게 이건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역시 Q에다 5를 대입한 함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적당히 계산하고 역시 구간을 확인을 해요. 자, 여기서 어려운 지점은 이 둘을 더한 함수, 그러니까 최종 효율 함수인 hx라고 제시했는데 그 함수는 이 둘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t를 기준으로 t가 0인 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요게 이제 초기 효율, 시작점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4에서 바뀌고 얘는 7에서 바뀌니까 구분하는 지점은 두 군데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로는 t가 4일 때, 그리고 나서 t가 7일 때.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t가 5일 때 끝낼 거기 때문에 여기 실제 끝나는 지점은 t가 5일 때긴 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함수 해석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자, 이때 ft는 주어진 것처럼 얘입니다. 얘를 써줘요. 마이너스 2 t-3의 제곱 플러스 k. 자, 근데 t가 0부터 4일 때 그럼 gt는 뭐가 되냐? 일단은 요 구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대로. 그래서 gt는 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h는 당연히 이 둘을 더한 결과를 그냥 산수하시면 돼요. 조금 산수가 귀찮긴 한데 전개해서 더해주고 다시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으면 꼭지점이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개하고 더하고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 거 산수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요 구간 4부터 7까지의 구간. 자, ft는 이미 4부터 저 유리함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 자리는 t-3분의 4 플러스 k-6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때 gt는 여전히 7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2차 함수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ht는 이 둘을 더한 녀석을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서 사실 어려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유리함수하고 2차 함수를 더한 결과, 그럼 무슨 함수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면 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해석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요 구간. 이 구간은 이제 ft는 여전히 얘인데 gt가 드디어 유리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t가 이런 유리함수로 바뀌게 돼요. 역시 이 둘을 더한 결과를 우리는 ht라고 사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구간 0부터 4까지의 범위, 이 구간에서는 일단 요 두 2차 함수의 합이었기 때문에 그 2차 함수에 더해서 새롭게 2차 함수가 구성됐고, 자, 두 번째 요 구간은 2차 함수랑 유리함수의 합이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T7보다 클 때는 저 두 유리함수의 차로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사실 그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릴 거니까. T는 5에서 끝낼 거죠. 그래서 7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Q는 5일 때의 최종 효율이라고 놓고 이제 우리는 이 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Q가 8일 때도 마찬가지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요거만 지워볼게요. 자, Q가 8일 때 함수를 봤더니 자, FT는 0부터 4, 그리고 4보다 클 때. 근데 GT도 마찬가지 0부터 4, 4보다 클 때.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해석이 간단합니다.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7보다 클 때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간 나눠지고 물론 5에서 끊긴 끊을 겁니다. 네, 그래프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자, 써보면 그냥 가볍게 쓰고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역시 이 둘을 더한 결과를 2차 함수로 써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구간 둘 다 유리함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 두 유리함수는 더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문제를 조작한 겁니다. 이 두 유리함수를 더해서 이 유리함수 구간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더하면. 그래서 얘는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2k 플러스 2.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함수냐? 얘는 상수함수죠. 자,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구해낸 함수가 바로 최종 함수, 얘가 됩니다. 0부터 4까지의 구간에서는 이런 2차 함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2차 함수를 합을 할 때는 전개해서 정리하고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물론 완전제곱식을 안 써도 우리는 꼭지점을 분석할 수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완전제곱 쓰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4에서 나오는구나 미리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구간은 상수함수로 나타났다. t가 없으니까. 자, 이게 두 가지 함수를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의 양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양상을 비교한다는 건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최대값이 여기 있다, 아니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있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있다,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그려볼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만 분석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죠. 자, 이 2차 함수는 이미 꼭지점이 t는 1에서 나온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적당히 좌표축을 잡아본다고 치고요. 삐뚤어졌어요. 자, 좌표축을 잡았을 때 2k 플러스 8이니까 이쯤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2k 플러스 8이라고 적당히 잡고, 자,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개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 2차 함수. 그런데 1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가 t는 1일 때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감소하냐? 자, t가 4가 될 때까지 쭉 감소를 합니다. 여기가 t가 4인 지점. 이제 우리는 5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2차 함수, 얘는 유리함수. 이 둘을 더한 함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이과생이라면 미분을 통해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사실 실제 연대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해석을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런 해석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구성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잠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우리는 그래프의 양상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두 함수를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t-5라는 5의 제곱,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t가 5일 때 여기서 꼭지점을 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4부터 5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4부터 5까지 잘라내면 어쨌든 이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유리함수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가 t-3분의 4, 2k-6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면 얘가 t는 3이라는 곳에 점근선을 가지고 2k-6이 뭐 어쨌든 이 정도 있다고 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에서 어느 쪽 방향에 그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 분자에 t가 없는 녀석, 이런 녀석은 양수이냐 음수이냐 다 달라지죠.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개형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얘가 3이니까 4는 여기고 5는 여기겠죠. 역시 이 함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4부터 5까지에다 그려야 되는 함수가 요 감소하는 이차 함수와 감소하는 유리 함수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리게 되는 함수도 결과적으로 정확한 모양은 모르지만 감소한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t는 5일 때까지 그린 함수는 여기서 적당히 감소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1에서 최대값 그리고 극대를 가지고 계속 5까지 감소하는 함수. 물론 여기서 바뀌지 있지만 이 함수까지는 우리는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Q가 5일 때의 효율 함수를 분석해 본 결과. 자, 그러면 뭐 중요한 지점들은 표시해야겠죠. 자, 요 지점 극대이자 최대 요 지점은 t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2k 플러스 8이 되고, 자, 요 지점 최종 효율이겠죠. 5년 후의 최종 효율 표시는 5라고 좀 명확하게 해주고요.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요 구간의 함수니까 여기다 그냥 5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수에다가 5를 대입해서 산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은 2k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게 Q가 5일 때 최종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적으로 적당히 그려본 겁니다. 자, 분석은 당연히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t가 1일 때 증가를 끝내고 극대값을 가진 이후에 계속 감소한다.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최초 효율 이거는 2k 플러스 8 2k 플러스 8이 아니죠. 잘못 썼어요. 2k 플러스 7입니다. 0에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k 플러스 8 그리고 최소값은 2k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Q가 8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는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2차 함수와 상수 함수 하나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 2차 함수 마찬가지로 분석해야 되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구나. 그런데 꼭지점이 t는 4일 때 나옵니다.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증가를 하겠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처음 최초 효율은 t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근데 t에다 0을 대입하면 숫자가 꽤 많이 작아져요. 그래서 아마 이쯤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0 대입해서 산수하면 2k-14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로 쭉 증가합니다. 4일 때까지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을 갖겠죠. 자, 이 2차 함수는 여기서 감소를 하겠지만 이제 4부터의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은 2k 플러스 2. 자, 그래서 Q가 8일 때 최종 효율 함수는 처음에 이 값 2k-14에서 출발해서 4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상수함수 형태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게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깔끔하게 그린 그래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그래프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Q가 5일 때 함수는 자,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이 좀 빠릅니다. T가 1일 때, 그러니까 1년 후부터 감소를 하죠. 그런데 8일 때는 좀 오랜 기간 증가합니다. 그런데 출발 지점도 다르죠. 출발 지점은 얘는 좀 높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상당히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자율성 정도가 좀 높을 때는, 자율성 정도가 클 때는 처음부터 효율이 높진 않다.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생산 방식이 정리가 될 때까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4년이겠죠. 여기서는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자율성 정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자,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율성 정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무언가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그게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좀 빠른 시점 이후에 감소를 시작한다. 그래서 최종 효율도 마찬가지로 5년 후의 최종 효율. 자, 얘는 아까 얼마였냐면요. 최종 효율이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요. 2k-4가 되고요. 얘는 최종 효율이 2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효율은 이쪽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프의 양상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율성 정도가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율성 정도가 높아졌더니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성 정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차이점. 자, 시작하는 초기 효율이 달라요. 자율성 정도가 낮을 때 초기 효율이 높고 높을 때 초기 효율이 낮습니다. 이거 한번 표현해주고. 자, 두 번째, 최대값. 여기 최대 찍었고 여기 최대 찍었는데 최대값도 좀 다릅니다. 얘가 최대값이 더 커요. 얘는 최대값이 얼마였냐면 2k 플러스 8이었어요. 근데 얘는 최대값이 2k 플러스 2죠. 자, 자율성이 낮을 때 최대값이 좀 더 크다. 자, 그런데 얘는 감소를 시작해서 오랜 기간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효율은 좀 낮아졌다. 그런데 얘는 천천히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효율을 유지한다. 이게 우리가 답안에 작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확실히 계산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함수도 약간 해석이 어려웠죠.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뭐냐면은 함수를 통해서 뭔가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 좀 자주 출제하는 유형입니다. 함수의 증가나 감소 또는 최대값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걸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 자, 그렇다면 수리논술에서 그 연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수리적 개념 아니면 어떤 수치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현상을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출제 의도였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함수를 복잡하게 주진 않을 겁니다. 뭐 좀 복잡하게 준 이유는 연습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쉽게만 연습하면 실전에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전체 구성만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를 분석한다. 내가 분명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일 것이다. 그래프를 잘 그려본다.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뭘 설명할 거냐. 아, 증가 감소가 이렇게 된다. 최대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설명입니다. 자율성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그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이런 연대 문제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계산이 간간히 있을 텐데 뭐 그런 문제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수치 아니면 그래프 이런 걸 통해서 현상 분석하는 문제들로 낼 거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